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PT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T 조건은 Carriage Paid to의 약자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Carriage Paid to의 약자가 CPT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CPT 조건 하에서 셀러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를 알 수가 있다. 그쵸?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캐리지가 뭐냐? 캐리지가 이 캐리지라는 거는 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운임. 그러니까 수출지 창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입지 창고, 수입지의 목적지. 그 목적지가 뭐 어디가 되든 공항이 되든 뭐 터미널이 되든 바이의 창고가 되든 그건 뭐 어디든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캐리지의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수출상이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C로 시작되는 조건이 있죠. 몇 개라고 그랬죠? 네 개. 그쵸? 네 개죠. 그쵸? 그래서 CFR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CIF, 그 다음에 CPT, PT, 그 다음에 CIP.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C 조건의 특징이 뭐냐? 뭐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놨겠죠. C로 시작하는 조건 이렇게 묶어놨겠죠. 그렇죠? 이 조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그 운송에 따른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일단 운송비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목적지까지다. 그 뭐 배로 가서 CFR 같으면 배로 가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 운임까지. 예. 그래서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보면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라고 보고요. 수출자의 창고 수원 여기를 뭐 부산항이다. 부산 이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LA의 롱비치 항구다.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바이의 창고가 있는 라스베가스다. 라스베가스 듣기만 해도 아주 그냥 기분이 좋죠. 설레이죠. 예. 어쨌든 이 시 조건의 특징한 건 뭐냐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 혹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내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 그러니까 운송에 따른 위험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여기까지. 수출지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FR이나 CI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적할 때 책임이 끝나고 CPT나 CIP는 요 일정 지점, 대개는 뭐 공항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공항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비행기 실어가지고 쭉 갈 때까지는 바이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시조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조건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비용이라는 것은 수입지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만 책임은 여기 수출지 내에서 어쨌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수입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 가격에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애드업 해야 돼요.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쵸? 안 받으면 그만큼 손해죠, 뭐. 선적한 다음에 본인이 그 돈을 내야 되니까 자기 돈으로. 그쵸? 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 그거는 셀러 돈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 바이어를 대신해서 내고 바이어한테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운송비를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받는 게 관습이다. 별도로 받을 수 있느냐?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용은 운송비를 포함한 비용들은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나 책임은 수출지에서 끝난다. 그래서 책임과 비용의 범위가 다르다. 비용은 이만큼, 책임은 이만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거를 누가 그 인권탐지를 만든 사람들이 그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인권탐지라는 것 자체가 11가지 조건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그 무역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이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셀러한테 이번에 운송과 관련해서 운송계약 셀러 네가 체결해. 그 다음에 그 운송비도 우리 도착할 때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도 당신이 지불해. 근데 그 돈은 그 비용은 가격에 포함시켜서 나한테 청구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건에서 수출 가격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받을 제품 가격 더하기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임이 됐든 아니면 해상운임이 됐든 그걸 플러스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그 대신 바이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운송에 대한 책임은 내가 줄여줄게. 내가 줄여줄게. 네가 운송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또 네가 또 저기 포워드 만나가지고 운송 계약 체결하고 또 포워드한테 선적한 다음에 뭐 운송비도 지불하고 이런 거 번거로우니까 네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너 책임은 니네 나라에서 선적하거나 아니면 공항까지만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 운송할 때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이게 요점. 응. 나머지 이제 그 시조건으로 거래할 때 나머지 그 책임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요 책임과 비용 두 가지만 알면 거기서부터 연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그대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CPT 조건은 캐리지 페이드 2의 약자로서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수출국 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1번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수출국 내 물품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건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국 내에서 물건의 인도가 일어난다. 따라서 물건의 인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전이 일어난다. 수출국 내에서. 다시 말하면 수출국 내에서만 셀러는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운송에 대해서 그 다음 일단 운송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고는 바이어가 진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이 문구는 그냥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인커텀즈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영문으로 된 것도 규칙이다 보니까 말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별게 아닌데 이렇게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수출국내 물품을 인도한다. 이게 결국은 뭐냐? 수출국 내에서 물건의 인도가 일어나고 위험에 대한 이전도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그 다음에 해외로 운송하는 수단에 실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을 다 바이어가 진다.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비용의 범위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한다. 근데 이 말도 또 그런 거예요. 1대1로 영어를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지. 이게 언뜻 보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출혈이네. 셀러 입장에서는 비용을 셀러가 내야 되네. 의무네. 그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사실은 셀러가 운송인한테 주라는 거지 셀러 네 돈 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는 그 돈을 셀러가 지불한 비용만큼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가격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예. 포함시킨다? 그 말도 정확치 않고 그만큼 가격을 올린다. 예. 플러스를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 그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의 범위를 제한 나머지는 그건 문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험,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매도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이 보관하에 또는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그러니까 수출지 내에서의 운송만 책임을 진다. 운송에 대한 운송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셀러가 책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공무사 시험 볼 분들은 이런 문구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 문제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거든요. 시험 문제 낼 때는 CPT 조건에서 셀러가 부담하는 수출지 내에서의 그 뭐 이동하는 그 구간만이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보관하에 또는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그래서 국제역사 시험 분들은 이 말을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뭐다? 이 말이 뭐다? 수출국 내에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수출국 내 일정 지정 그랬는데 CPT 조건일 때는 되게 실무적으로는요. 공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 그럼 공항까지만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공항까지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FCA 조건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그거예요. 뭐냐면 FCA 조건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운송과 책임의 범위가 수출국 내에서 끝나잖아요. 공항에서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비용의 측면에서만 차이 나는 거예요. 책임의 측면은 똑같아요. FCA나 CPT나 대개는 수출국 내 공항,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공항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운송비는 항공 운임까지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리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심플하게 공식을 만들어보면 비용이란 측면에서는 FCA 조건일 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 더하기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다. 맞죠? FCA는 여기까지. 그쵸? 인천공항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LA공항까지. CPT는.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매도인, 수입 통과는 매수인. 이거는 이제 통관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그 원칙은 뭐예요? 11가지 조건 다 두 가지만 빼고 9가지 조건. 그쵸? EXW나 DDP를 뺀 나머지 조건들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 한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쵸? 수출지에 매도인이, 수출상이 있으니까, 통과하는 거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이의보험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보험 관련돼 가지고는 원칙이 뭐예요? 인커텀지에서는 보험 관련돼 가지고는 셀러 바이어 다 책임이 없다. 11가지 조건이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두 조건만 빼고 CIP나 CIF 같은 경우에는 그 셀러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 조건에 I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IF다. 그러면 cost 인슈런스니까 보험료를 셀러가 내도록 셀러는 제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비용도 셀러가 내야 된다는 거죠. 보험을.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도 바이어가 들어야 된다. 셀러가 들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원칙이죠. 셀러가 하는 비용이니까. 셀러가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보험료를 내려면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는 그 선행 작업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CPT니까 양쪽 다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험 가입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들면은 매수인이 든다. 왜 매수인이 들어요? 위험의 범위를 알면 되잖아요. 위험의 범위가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음, 항구에서 항구까지 아니면 공항에서 공항까지 시조건은 요 구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바이오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아까 이 위험에서 봤잖아요. 그죠? 위험의 분담. 그러니까 위험의 분기점이 어디예요? 수출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지가 내에서는 셀러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일단 비행기나 배에 실리면 사고 나면 도착할 때까지 사고 나면 그 바이어가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이 들면 바이어가 드는 건 당연하다. 매수인이 드는 거는. 근데 임의적으로 든다. 강제보험이 아니다. 안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우리도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아, 귀찮으니까. 보험료 싸요. 싸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돈 아까워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아,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 뭐 사고 나갔어? 비행기 사고 나갔어? 배가 뭐 빠지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운임 선불 조건이다. 그쵸? 운임, 요 비용의 범위는 알잖아요. 비용의 범위. 그쵸? 비용의 범위 보면 어디까지?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셀러가 낸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셀러가 내게 되면 운임이 선불이죠. 당연히 선불, 프리페이드, 프리, 예, PRE, L이 아니고 R이에요. PRE, 페이드, 프리페이드.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불이니까 당연히 비용을 누가 내요? 셀러가. 그러니까 셀러가 운송계약 체결한다. 이건 원칙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원칙. 그죠? 계약 체결은 누가 하느냐? 그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낸다. 운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근데 우린 비용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셀러가 낸다는 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그 조건마다 본질을 이해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각 조건마다 누가 뭐 통관을 하느냐, 누가 보험을 뭐 드느냐, 안 드느냐, 운임이 선불이냐, 후불이냐,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느냐. 이 본질만 알면 돼요. 본질이 뭐예요? 비용,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만 딱 알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도 비용의 범위는 제목에 나타나 있고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제목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예요? 비용의 범위가 똑같고 근데 시조건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시조건을 배우는 거고 그쵸?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도착지의 양화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양화비용이다 그러면 사실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양화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래 하자를 생각하세요. 하자를. 그쵸? 그래가지고 내리는 비용. 도착한 배에서 만약에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했다. 배에서 아니 비행기에서 내리는 비용. 양하 비용. 양하 내리는 거. 그쵸? 하선하는 거. 하기하는 거. 뭐 그걸 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양하라는 거는 이때 하자는요. 아래 하자가 아니고요. 요차 하자예요. 예. 화물할 때 화자. 이렇게 한문으로. 예. 그래서 물건을 움직이는 데 따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적하는 거나 아니면 양육하는 거나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양화했어? 우리 물건 양화됐어? 그러면 그거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근데 무역하는 사람들은 안 헷갈려요. 왜요? 내가 수출할 때는 배가 이제 출발할 때는 배에다가 양화됐나? 그러면 선적됐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고 그 배가 미국에 도착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양화됐어? 그러면 미국에서 실을 일은 없잖아요. 거기서 컨테이너 내리는 거지. 그때는 내리는 걸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배에다 싣는 거는 선적이라고 그러고 내리는 거는 양륙이라고 그래요. 양육. 예. 그래서 차에다 싣는 거는 상차, 내리는 거는 하차. 배에다 싣는 거는 선적, 내리는 거는 양육.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 부담,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배에서 컨테이너를 부두에다 딱 올려놓는 거. 이 비용을 얘기해. 이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매수인이 부담이 안 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양육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컨테이너 운송을 할 때는요. 수입지에서 양육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양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매수인한테 청구하면 안 되죠. 청구하면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만약에 그래도 내 바이야 네가 내 그러면 별도로 합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잖아요. 바이한테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왜요? 예. 운임이 만약에 1,000불이다 그러면 거기에
양육비가 포함이 돼 있다니까요. 컨테이너 운송하거나 벌스텀이거나 하면 모든 비용을 다 화주가 내도록 돼 있으면 그게 벌스텀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벌스텀이다, 뭐 PIO다, 뭐 PO다, PI다, 뭐 그런 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공무사 공부하실 분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좀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저도 냈으니까. 양육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할 때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한테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이미 컨테이너 운송할 때는 양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님의. 그 다음에 도착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도쿄 에어포트, CY, CFS 이런 식으로. 왜 그래요? CPT 조건이라는 거는 배로 운송할 때도 쓸 수 있고, 그쵸? 비행기로 운송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운송 조건을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쿄라고만 써놓으면 이게 도쿄에 항구도 있잖아요. 도쿄항. 가보셨나요? 아주 뭐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도쿄항도 있죠. 도쿄에 뭐 에어포트도 있죠. 그러니까 도쿄라고만 써면 이게 에어포트야? 아니면 포트야?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배면은 뭐 도쿄 CY, 아니면 도쿄 어디 CFS, 아니면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근데 예를 들어서 FOB 조건이나 C 조건 중에 CFR 조건, CIF 조건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FR이나 CIF나 FOB나 F 조건 중에 FOB나 FAS 조건은 이거는 배로 운송할 때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OB나 CFR이나 이런 조건을 사용할 때는 굳이 뭐 부산 해놓고 포트 이런 말을 안 쓰더라도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 조건은 배로 운송할 때만 쓰니까 부산이라고 써도 아 부산 포트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FOB라고 해놓고는 부산 에어포트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포트지. 근데 CPT 조건은 비행기나 배 뭐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도시에 뭐 도쿄라는 도시에 만약에 에어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포트도 있다 항구도 있다 공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주라는 거예요. 기재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나 쉽죠, 그죠? 안 쉬운가요? 아니, 난 쉬운데. 예. 그래서 이 개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조건 다, 책임과 비용의 범위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면 조건별로, 예.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그 10개, 10가지 의무 중에 조건별로 10가지 셀러바이어의 의무 중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어거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이빨 뽑듯이 외우면. 아니, 생이빨 뽑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외워봐야, 내일이면 이질이 꼭 이질이. 기억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연관 돼야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연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빨간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그 다음에 태극기가 바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건 뭐 몇십 년 전에 아이들일 때 외웠었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네요. 왜? 연관이 되니까. 이것도 지금 연관이 되니까. 책임과 비용의 범위만 알면 각 조건별로 연관 해가지고 나머지 조건들 그쵸? 예, 예. 그래서 뭐 통관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임이 선불이냐 후불이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길었네요. 자꾸만 설명하다 보니까 예. 이게 마음이 자꾸만 뭔가를 자꾸만 좀 확실하게 쉽게 막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인간탐지 저만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허, 글쎄요. 좀 잘난 척 한 거예요,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네,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예, 무역 타짜 많이 좀 이렇게 퍼달라 주시고요. 예, 많이 선전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것만 저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제 저기 행복이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그 업로드 시키는 예, 의미가 되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취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예. 저 이거 재능 기부하는 거잖아요. 저 유튜버 아니라니까요. 아 이게 유튜브에 가지고 돈 벌려면 조회수가 막 수만 건 이렇게 수십만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게 수만 명이 보겠어요? 아무리 많이 봐도 100명, 200명만 봐도 뭐 300명만 봐도 아이고 다행이죠.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